마귀들에게 붙들려서 벙어리 디고 눈 멀고 소마비 디고 중풍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대요? 치료해준대, 구출해준대, 구해준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붙들려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신적 권능으로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빼어내서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힘으로가 아니라 마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았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내쫓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마귀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자유롭게 하겠느냐. 바로 자기가 자기를 대항한다면 일단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아니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이적 행위가 사단의 힘에 의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의 말에 주장에 따르면 그럼 너희들의 마귀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의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너희 딸들은, 너희 형제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다음 쫓아내겠느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집안마다, 분열하는 나라마다, 분열하는 도시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마귀의 힘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 마귀를 쫓아낼 거냐.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성령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일을 행한 것이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미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국이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뭐죠?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늦어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사람이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30절까지 20절 29절 30절에 나와 함께 강한 자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탈취물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김정은이가 푸틴과 함께 지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6.25 전쟁 이후로 북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뭐 북괴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뭐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어요? 남침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딱 붙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자동적으로 소련이 개입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저께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쟁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게끔 지금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당이나 자유통일당에서 그거를 이제 위료를 토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당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공산당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강성하게 나가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위협을 해서 이리 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나왔어요. 더불어당에서 더불어공산 집단이.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북계에서 김정은이가 똥풍선을 보내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가고, 저기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도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렇다가고, 이번에 그것도 우리가 너무 강성하게 나가서 그렇다. 항상 북계를 칭찬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하를 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강성하게 나가서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뭐야 이런 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 저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전라 남조선을 찍어줘 갖고 국회의원이 192명이 됐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요? 또다리가 아니고 대갈통에 똥이 안 되는 이상은 이걸 믿을 사람 없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태냐고. 이런 게 북계에서 뭐 또 도발만 하면 항상 더불어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불어공산당에서는 자유우파를 비판을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 더불어 전라 남조선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의원이 아니라 북계의 의원이라고요. 공산당이라고. 저들은 그런 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20, 30대가 찍어줬다고요? 이런 사람을 진짜 당신들이 찍어줬습니까? 하기야 여기 이 초등학교 숙제지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좌파 있겠죠? 그 사람들 그래 나 찍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자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호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상은 북계예요. 김정은이를 신봉하는 자예요. 그 자는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북계를 신봉하는 저 국회의원들을 찍어준 사람들은요, 자기가 찍어준 사람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을 찍어줘갖고 국회에 가서 저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 나도 그걸 원한다 해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을 신봉하는 자들을 찍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합니까? 아니라고요. 공산당을 지지하고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가 공산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상 갖지 않으면 저 더불어당 사람들 찍어주질 않지요. 저 사람 사상이 어떤 거 아는데 문재양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냐고. 그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갖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공산화 만들려고 했던 거 우리 봤잖아요. 우리 눈과 귀로 보고 들었잖아요.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원전 파괴시킨 거 봤잖아요. 통계조작 전 기관 다 한 거 봤잖아요. 340개 기관 통계조작한 거 봤잖아요. 통계청 그거 봤잖아요. 부동산 그 통계조작한 거 봤잖아요. 4대강 도 뜯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교 해가지고 그 가스 수주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뭐야 그거 그 소금에서 파내는 거잖아요. 그거 그 무슨 나트륨인가 그거 그 어디야 호주인가 어디에서 한 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시추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양이라는 자가 그걸 팔아먹었잖아요. 어디에다? 중공에다. 똥값에. 그래갖고 지금 거기 대박 났어요, 지금. 그것만 있습니까? 석유 그거 수출하는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 외교 해놓은 거, 그거 다 해놓은 거 다 팔아 처먹었잖아요. 똥값으로. 100분의 1 값으로 다 팔아먹었다고요. 저자들이 저런 자들이라고요. 저자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라고요. 왜 팔아먹었겠어요? 북해보다 우리가 잘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공산화가 안 되니까. 나라를 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원전도 파괴시킨 거고, 4대강도 파괴시킨 거고,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나라 망합니다. 이미 망했지만 더 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대소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안 세웠으면 완전히 끝났어요, 이 나라. 5년 동안 연장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저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더불어 김일성 공산당, 부정선거해갖고, 85명을 지금, 국민의힘당 거하고, 자유통일당 거 뺏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85석을. 86석인가? 뺏어가갖고 지금 92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자들이. 그렇게 갖고 지금 입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공산화법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나라 망치는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살리는 그 입법을 좀 하려고 하면 그거 다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죽는 거예요. 시장에 가봤죠, 여러분들. 상추값 봤죠? 배추값 봤죠? 콩나물값 봤죠? 문재양 때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서민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10배, 100배 오르면 100배 올려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10원 한 푼도 정말 헛짓 쓰면은 가정이 망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채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비싸서.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고요. 29절과 30절 강한 자를 터둬야 되는데 집을 터들려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묶어놓고 그 집을 털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잖아요, 30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가정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그의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나보다 강한 마귀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 우리 성령이 거할 우리 몸을 지켜야.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눈봉사를 말 못하는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해 준 거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지금 뭐예요? 병이 들렸다는 거 뭐예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보다 강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힘을 통해서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하게 해줬어요. 눈 먼 자를 눈을 치료해 줬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뭐를 결박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29절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의 몸속에 들어온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의 힘을 빌려서, 예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눈을 낚여줬고, 병드는 자를 낚여줬고, 말 못하는 자를 낚여줬고, 눈 봉사를 눈을 뜨게 해줬어. 근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자는 마귀의 힘을 입어서 쫓았대. 나한테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와 함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방해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치는 자니까. 누가 해쳐요?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마귀가 병을 들게 하잖아요. 눈봉사를 만들고, 다리를 절게 만들고, 손을 절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암병에 걸리게 만들고, 췌장암에 걸리게 만들고 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려면 어떻게 돼? 병을 고치려면 그 마귀를 쫓아내야지. 죄를 쫓아내야지. 죄를 제압을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을 빌려야죠. 여기 있잖아. 먼저 강한 자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할 수 있겠느냐.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 마귀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0절에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망치는 자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다. 도시를 망하게 하는 거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런 자가? 더불어당, 정의당, 정의가 없는 정의당, 그리고 또 진보당이라는 통진당, 좌익들, 김정은 신봉자들, 국계를 옹호하는 자들, 이재명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해치는 자들이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까? 마귀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저 자들이. 저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이 사는 거고,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살려면 나라가 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계를 보라고요, 국계. 국계가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중공이 교회가 있나요? 소련이 교회가 있나요? 없다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교회?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종교가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가짜 교회. 그런 나라들, 그런 집단을 옹호해주고 자기가 사는 자국민들을 비하하고 국계편을 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이런 게 해치는 자들이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더불어당에게 하는 말이고 좌익들에게 하는 말인 거. 이게 지금 해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지금 그랬다고요. 교회에 지금 김일성 신봉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가짜 목사들이 지금 설치고 다닙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고, 이런 교회가 됐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약탈하겠느냐. 그리고 나와 30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 널리 해치는 자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맡겨주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게 도시를 살리는 거고, 도시를 살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나라가 없으면 도시도 없고, 도시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으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기독교 교회가 정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나가기 전에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기독교인의 향기를 풍기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다음에 만납시다. 샬롬.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은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일정조차도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권선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덕수 대행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180일짜리 대통령 탄핵 심판하겠다고 6년이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행 임명한다?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박찬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3위는 국회 묵히다. 임명 못하는 건 말장난이고 부질부질한 지형자처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 국회 묵힌 3인을 민주당은 왜 지금까지 안 했던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더 나아가 구질구질한 지역작전이라고요? 그 구질구질한 지역작전은 누가 있습니까? 네가 코딱지 파준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재판부가 이런 재판 지연 처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짓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관련돼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안 받고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심지어는 대북 송금이 있어서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말하는 구질구질한 재판 지연 전략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코딱지 파준 이재명이라고요. 오죽하면은 오늘 법원이 이재명과 관련돼서 홈페이지로 공고를 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빠르게 재판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반대로 돌려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장관을 맡았고요. 모두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죠. 과거 황교안 권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뭐 했습니까?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 대표적인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과거 추미애 SNS 글, 박범계 SNS 글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거나 다른 방송 보시면요. 손상대 TV에서 보여드렸던 이 SNS 내용이요. 대거 많이 알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와 관련돼서 내란 후속 선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 박범계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체제 가늠자이며 여당은 회방 놓지 말래요. 자, 그럼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럼 추미애 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가 내란 후속의 선동이라면서요. 그러면 2017년 당시 추미애는 내란 후속의 선동을 한 겁니까? 더 나아가 박범계 뭐라 그랬습니까? 여당이 회방 놓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그때 회방 놓던 게 박범계예요?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무엇을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자, 손상대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거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방송 내용에도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얘네들이 딴지 걸 거라고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유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대통령이 실제 헌재로 통해서 직무를 할 수 없게 되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부재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당시 뭐 했다고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열어줬고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 채택까지 해줬습니다. 즉 민주당 동의 아래 이런 일을 다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시간적 전후 관계들, 민주당에 동의하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린 채 이것만 떠오르는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인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직접.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안 되는 이유.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목에 2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기는 시간적인 사실들, 시기적인 사실들을 알려야 된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하겠대요. 6인 체제로 심리 변론이 가능하고 오늘 사무처장도 6인 체제 심리 가능 가처분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되며 더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굳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급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냐? 과거 했던 걸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국민의힘을 배제하겠대요. 그래서 내일 헌재 인청특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지들 혼자서 또다시 닦아먹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요,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 여야 합의가 안 된 걸
권한대행이 받아준다? 그것만큼 비민주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바로 이거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20곳에 대한 인사를 행사하겠다 말했을 때 그때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헌법 위반, 직권남용, 탄핵 착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 정도 임명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과거 민주당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의 3인을 임명한다라면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말대로 헌법 위반, 직권남용, 탄핵 착수해야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그냥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에 압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과거의 추미애 때문입니다. 자, 실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기관 20여 곳에 순차적으로 기관장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리실 당국자는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4년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 전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황 대행의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거나 반탄핵 민심을 외면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의 본분을 넘어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대변인과 실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의 말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분명히 추미애와 당시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 인사권을 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회라는 곳에서 협의를 하고 나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와 당시 수석 대변인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 하겠다는 겁니까? 협의를 안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시켰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르네. 추미애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함에 있어서 국회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임명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을 봤을 때 국회 협의가 안 되네요. 왜냐? 여당이랑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과거 추미애 말을 봤을 때 우리는 절대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여야 협의가 안 된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례. 어떤 전례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노무현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한전 사장 등 4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관련돼서 말이 계속 바뀌어. 2004년 당시에는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해도 된다. 2017년 당시에는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2024년 되니까 또 다시 된다. 말이 뭐 계속 바뀌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권한대행은 딱 3차례였습니다. 고건, 황교안, 한덕수. 물어보는 겁니다. 고건은 돼. 황교안은 또 안 돼. 근데 한덕수는 된답니다,兄弟여러분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저 지들 멋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무한 내로남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 언론들은
한덕수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니다. 과거 고건 권한대행 시절에도 고건이 공공기관장을 인사함에 있어서 민주당은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황교안은 안 되게 만들었다. 근데 한덕수는 된다더라.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